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를 보면 뭐랄까 굉장히 흥미로운 줄다리기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줄다리기 어떤 의미시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업 내부의 어떤 혁신적인 소식들이 주가를 막 강하게 끌어올리고요. 아하, 다른 한쪽에서는 또 반도체 수출 같은 거시경제 지표나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거인의 움직임이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뭐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공유해 주신 이 시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과연 어떤 힘이 더 우세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또 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 그걸 확인하는 걸 넘어서요. 시장에 숨겨진 동력 그리고 그 의미를 함께 찾아내는 겁니다. 네,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작은 그 보내주신 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볼 때 그런 다양한 힘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한 하루였어요. 이 보고서는 당일 주도주 그리고 변동성이 특히 컸던 종목들 또 그 배경이 되는 이유들을 잘 정리하고 있거든요.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테마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지점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줄다리기의 현장으로 가보죠. 자료에서 오늘의 주도주로 꼽은 5개 종목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한국 PIM, 온코닉 테라퓨틱스, DI, 캠트로닉스, 그리고 한화엔진. 이들 모두 상장한 상승률이랑 또 엄청난 거래대금을 기록했어요. 먼저 기술주 쪽 움직임부터 좀 살펴볼까요? 특히 로봇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기술 섹터가 오늘 시장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죠. 먼저 한국 PIM은 보니까 상한가 29.94%까지 치솟고요. 거래대금도 1,016억 원으로 상당했습니다. 이야, 상한가까지. 네, 자료 분석을 보면 이 종목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는 주요 고객사하고 비밀 유지 계약, 그 NDA라고 하죠. 네네, NDA. 그 체결 소식이 다시 부각되면서 아주 강력한 매수세를 유발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게 바로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직접 반영된 그런 사례죠. 자료에서도 이런 맥락을 딱 짚어서 해시태그 로봇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달아뒀네요. 이런 해시태그는 자료 안에서 관련 주제들을 묶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로봇 테마가 강했군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DI의 움직임이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DI요? 얼마나 올랐길래요? 무려 23.58%나 급등했고요. 거래대금은 3,263억 원에 달했습니다. 와, 23%의 거래대금 3천억이 넘어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전일 대비 거래량이 33배나 폭증했다는 점이에요. 33배요? 그건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글로벌 기술 대장주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었고요. 네, 엔비디아 소식. 다른 하나는 9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뉴스였습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호재가 딱 맞물리면서 반도체 장비 업체인 DI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폭발한 걸로 분석됩니다. 자료에서도 그래서 해시태그 반도체, 해시태그 엔비디아 이 키워드들이 강조돼 있죠. 와, DI의 거래량 폭증은 진짜 인상적이네요. 그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수출 이 두 가지 글로벌 요인하고 국내 거시 요인이 한 종목에 이렇게 강력한 시너기를 낼 수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러면 혹시 엔비디아 관련 호재가 없었다면 DI 상승폭은 훨씬 적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9월 수출 호조 소식만으로는 이 정도 급등은 좀 어려웠을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두 요인 다 중요했지만 아마도 엔비디아의 그 신고가 행진이 투자 심리에는 더 직접적이고 좀 강한 촉매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시 엔비디아 영향이 더 컸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 호조는 산업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엔비디아 소식은 특히 그 AI 반도체 관련 공급망에 대한 기대감을 즉각적으로 확 자극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다른 반도체 관련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좀 관찰됐어요. 아스플로라는 종목도 7.62% 상승했는데 자료에서는 이 종목 역시 해시태그 반도체, 해시태그 엔비디아, 해시태그 삼성전자 이 키워드들이랑 같이 연결짓고 있거든요. 아스플로도요? 거긴 또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상승 배경으로는요. 일단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할 그 HBM3 있잖아요. 네, 그 고대역폭 메모리
AI 칩에 필수적인. 맞습니다. 바로 그 HBM3E의 품질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 이거랑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은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DI랑 아스플로 사례를 보니까 진짜 글로벌 기술 대기업 동향, 국내 기업의 구체적인 공급 이슈, 그리고 금융가의 평가까지 이 여러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복잡한 방정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다층적이죠. 자, 그럼 기술주라는 이 큰 흐름 말고 기업 내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경우는 어땠을까요?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온코닉 테라퓨틱스 움직임이 눈에 확 띄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오늘 23.69%나 급등하면서 거래대금 1,915억 원 기록했거든요.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죠. 23%면 이것도 엄청나네요. 네, 이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회사가 개발 중인 난소암 치료제 후보물질 네수파립이라고 JPI 547인데요. 여기에 대한 임상 이상 시험 계획 변경을 식약처에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 임상계획 변경 신청이요. 네, 바이오나 제약 기업들은 이렇게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중요한 어떤 이정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임상 결과 발표라든가 아니면 규제 당국의 승인 신청 같은 이벤트. 여기에 주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요. 하긴 기술 개발 자체가 회사의 핵심 가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바이오 기업들 움직임도 좀 있었는데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9.10% 상승했는데 바이오,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협업 가능성이 보도된 이후에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인공장기 기술 기반의 치료제 개발사로서 꾸준히 좀 주목받아온 측면이 부각된 걸로 보입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올랐군요. 네. 또 로키텔스케어는 7.68% 상승했는데 이 경우는 자회사가 공간전사체 분석이라는 이게 좀 첨단 생명과학 분석 서비스인데요. 이걸 학회에서 새로 선보였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됩니다. 공간 전사체 분석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세포의 유전자 발현 정보를 3차원 공간 정보랑 같이 분석하는 그런 최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바이오 분야는 정말 개별 기업의 연구 개발 성과 하나하나가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대표적이죠. 자, 기술주 이야기로 다시 살짝 돌아가서 캠트로닉스도 오늘 강했잖아요. 15.30% 상승에 거래대금도 2,357억 원. 이것도 상당했는데. 네, 캠트로닉스도 주목할 만했죠. 이건 앞서 이야기한 반도체와는 또 다른 결의 어떤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해시 폴더블폰, 해시 삼성전자, 키워드가 같이 있더라고요. 혹시? 네, 예리하십니다. 딱 맞추셨어요. 캠트로닉스의 급등은 삼성전자가 곧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라이폴드, 그러니까 화면을 3번 접는 거죠. 아, 3번 접는 거요. 와. 네, 그런 혁신적인 형태의 폴더블 기기를 선보일 거다 이런 예고가 나오면서 촉발됐습니다. 아, 그 소식 때문에요. 네, 이 소식 하나로 차세대 폴더블 폰에 들어갈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쫙 퍼졌고요. 특히 관련 기술을 보유한 캠트로닉스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딱 부각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겁니다. 이 사례는 삼성전자 같은 아주 거대 기업의 신제품 로드맵 발표가 어떻게 관련 생태계 기업들의 주가에 선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소위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삼성전자의 발표 예고 하나가 관련 부품주들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다니 대단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 트렌드나 신약 개발 외에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성과,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계약 체결이라든가 실적 전망 같은 요인도 오늘 시장에서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자료를 보니까 하나엔진하고 JNK 글로벌 사례가 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두 종목은 아주 구체적인 사업 성과나 전망이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었어요. 먼저 한화엔진은 10.36% 상승했는데 더 주목할 점은 오늘 하루 거래대금이 무려 4,195억 원, 전체 시장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래대금 1위요. 4천억이 넘게 터졌네요. 네, 시장의 돈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몰린 거죠. 그 배경에는 최근 조선기자재나 LNG,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네, 요즘 분위기 좋죠.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랑 더불어서 한화엔진의 4분기 실적이 아주 크게 개선될 거다.
이런 진꼴과의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자료에서도 해시태그 조선, 해시태그 LNG, 해시태그 실적 이 키워드로 이런 배경을 딱 요약하고 있고요. 아, 실적 기대감이 컸군요. 다음으로 JNK 글로벌은 12.20% 상승했고 전일 대비 거래량이 아까 DI처럼 무려 52배나 폭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52대요. 와, 이것도 엄청나네요. 뭐 때문에요? 이 종목은 최근에 다시 좀 주목받는 수소차 테마와 관련이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약 4,06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수소 추출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반응했습니다. 4천억 규모 계약이요? 와, 그럼 오르만 했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해시태그 계약, 해시태그 공급이라는 키워드가 주가 상승의 아주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텀런 토탈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9.31%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전일 대비 무려 303배나 증가하는 정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거든요. 303대요? 그건 또 뭔가요? 이 회사는 중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죠. 지리자동차. 그 핵심 모델에 대형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 이 소식이 주요했습니다. 이건 역시 해시태그 계약, 해시태그 공급이라는 구체적인 성과가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죠. 이 사례들을 이렇게 묶어보면 어떤 불확실한 기대감보다는 실제 계약이라던가 실적 개선 같은 좀 가시적인 성과가 투자자들한테는 더 큰 확신을 준다. 이런 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대규모 계약이나 실적 전망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확실한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 트렌드, 신약 개발, 계약 실적 외에 또 다른 움직임의 축은 없었을까요?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해시태그 대통령, 해시태그 이재명, 해시태그 정책 같은 키워드들이 좀 등장하는데요. 네. 그 부분. 이런 정치나 정책 관련 테마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정치나 정책 관련 테마는 해석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하죠. 저희는 어디까지나 제공해 주신 자료에 담긴 분석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요. 자료에 따르면 몇몇 종목이 이런 테마의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분석됩니다. 먼저 베셀이라는 종목은 9.87% 상승했는데요. 자료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 관련해서 드론 같은 첨단 국방기술 투자를 강조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드론 관련 기술을 가진 베셀이 테마주로 부각돼서 상승했다고 합니다. 해시태그 대통령, 해시태그 드론, 해시태그 투자 이 키워드가 연결고리고요. 아, 드론 관련주가 움직였군요. 그리고 파이오링크는 4.95%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은 보통 보안이나 클라우드 관련주로 분류되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있었잖아요. 네, 큰 사고였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데이터 이중화 같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아주 강력하게 지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수혜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대통령, 해시태그 이재명, 해시태그 보안 키워드가 관련되어 있네요.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해서 보안주들이 움직였다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NHN 역시 6.48% 상승했는데 이것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데이터 백업이라든가 안정적인 IT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자결제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NHN이 관련 테마 강세 속에서 함께 좀 주목받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NHN도 같이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솔루션은 5.41% 상승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흥미로운 이력을 언급해요. 과거, 그러니까 2025년 6월 23일에도 정부의 AI 정책 추진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능형 로봇이나 인공지능, AI 테마가 강세를 보일 때 같이 급등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요. 아, 과거에도 정책 수혜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력이 있다. 네. 관련 키워드로는 해시태그 로봇, 해시태그 인공지능, AI, 정책, 이재명 등이 제시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정책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실제 정책이 집행되거나 기업이 구체적인 수혜를 입기 전에 그 기대감만으로 먼저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아, 그렇죠.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죠. 네. 따라서 자료의 분석을 참고는 하되 앞으로 실제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또 해당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 기대감이 정말 현실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기대감으로 끝나는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정책 테마의 특성과 유의점까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2025년 10월 1일의 한국 증시는 정말 그야말로 다채로운 요인들의 경연장이었네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임상 신청이나 한국 PIM의 비밀 유지 계약처럼 개별 기업 내부에 어떤 혁신적인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J&K 글로벌이나 탐런 토털솔루션의 대규모 계약처럼 구체적인 사업 성과도 주가를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DI나 캠트로닉스 사례처럼 반도체나 폴더블폰 같은 거대한 기술 트렌드와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도 막강했고, 한화인친처럼 특정 산업의 호황과 실적 기대감이 작용하기도 했고요. 또 일부 종목에서는 정책 관련 기대감까지 나타났습니다. 정말 복합적인 하루였어요. 아주 정확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오늘 시장의 그 복잡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정리네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통찰,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특히 DI, 한화엔진, 캠트로닉스,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이런 주도주들의 거래대금이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점. 이 점은 방금 언급하신 그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했는지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래 대금이 확실히 많았죠.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특정 뉴스나 기대감이 어떻게 관련 종목과 테마로 빠르게 확산되고 또 이것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실제 막대한 거래량과 주가 변동으로 이어지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A 때문에 B가 올랐다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서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고 그 동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잡은 셈이죠. 네네. 예를 들어서 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와 개별 기업의 혁신, 이 두 가지가 함께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축이었고, 계약 관련주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또 정책 테마는 기대감이 우선적으로 작용했고요. 네, 확실히 오늘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다양한 힘의 역학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유해주신 자료 덕분에 단순히 그 주가 등락률 숫자 너머에 있는 시장의 맥락과 이야기들을 아주 풍부하게 접할 수 있었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축이요? 네. 하나는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신약 개발이나 캠트로닉스의 차세대 부품 기술처럼 기업 내부에서 나오는 고유한 혁신 동력입니다. 아, 내부 동력. 다른 하나는 반도체 수출 호조나 엔비디아의 질주 혹은 정부의 정책 방향처럼 기업 외부의 거시적인 환경 변화죠. 외부 환경. 네. 오늘 시장은 바로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막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주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앞으로 시장을 계속 지켜보실 때 특정 종목이나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과연 이 기업 내부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과 외부 환경의 거대한 파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와, 내부 동력 대 외부 환경이라.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한 내용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생각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내부 동력과 외부 환경, 어느 쪽의 무게추가 더 무거울지는 계속 고민해봐야 할 그런 숙제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마지막 질문까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